네, 반갑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시황은 네이버 화면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우지수는 0.1% 하락했고요. 장중에 처음으로, 사상 처음입니다. 4만 포인트 돌파 나타났었죠. 자, 나스닥도 0.26% 하락을 했는데 16,700포인트 돌파했다가 내려왔습니다. 장 후반에 전부 다 내려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가라앉았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0.1%, 0.2% 하락한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죠. 그래서 기대감은 더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경계감 정도만 조금 만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대신에 이제 이 후반부에 내려온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 증시 약간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말장 변수 역시 오늘 조금 눌러주는 것이 우리한테도 베스트적인 움직임이긴 한데 이 움직임 속에서 어떤 종목들은 움직이고 어떤 종목들은 나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뉴스를 살펴보시면 신고가 찍자 차익시현 우르르르르. 자, 한번 봅시다. 신고가 찍고 정말 차익시현이 우르르 나온 것인지 일단은 최고치를 찍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네, 장 후반 급등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특별하게 악재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더 끄집어 내릴 만한 특별한 악재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부담감들은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들어갔을 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자,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었던 이유는 CPI가 완화된 것,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는 분위기. 요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이었는데, 뭐야, 사상 최고치야? 뭔가 좀 의미 있는 수치까지 올라왔는데, 좀 팔아야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좀 가게 되는 거죠. 자,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을 넘어보면 67.1% 정도 나왔다. 그렇군요. 괜찮네요.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67%더 우세해졌다는 얘기 되는 거죠. 자, 6월달에 CPI 지표 발표가 되고 또 실업률 발표가 되고 나면 6월달 아니면 7월달에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물론 이제 미국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조금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존이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 기조가 완화된 것은 몇 달 동안은 실망스러웠었던 지표 이후에 긍정적인 발전이다. 하지만 지금의 통화정책을 바꿀 만한 어떠한 지표는 보이지 않았다. 물론 지금까지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토마스는 또 뭐라고 했을까요? 연준이 원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지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된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가 포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또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아직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금리 인하 쪽으로 또 기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특이사항은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네, 단기적 차익 실현이 좀 나왔을 거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네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5% 정도 급락했어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0.29 내렸다 되어 있지만 뭐 내린 것도 아니고 그냥 횡보했다 보시면 되겠죠. AMD는 1.8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테슬라는 조금 올랐고요. 뭐 이런 식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AI 칩 네, 코발트인가요? 그거 나온다는 얘기가 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인텔하고 손을 잡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쪽으로 이제 손을 잡고 진행이 되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을 또 파운드리 쪽에서 인텔한테 또 뺏기는 형태가 되잖아요. 물론 이제 HBM 같은 경우는 뭐 인텔이고 나발이고 아무도 뺏어갈 수 없겠지만 이 파운드리 쪽도 삼성이 노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이번에 그 메타와의 끈적한 상황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에게 조금 호재가 될 수 있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내용이 아닐까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 제외 전기차들은 일제히 하락했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0.몇 %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올랐다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겠죠. 테슬라가 독일 의회로부터 공장의 확장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좋은 소식이 됐고요. 조금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미국 훈풍에 2년 만에 2800포인트 넘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추가 상승 동력은 부족하다. 자, 요거는 오늘 가봐야지 합니다.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좀 낮출 수도 있는데, 어제 상황을 보니까 전고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800을 오늘 넘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아침부터는 조금 약보합 정도 출발했다가 시장 상황을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볼게요. 구글부터 오픈 AI까지 AI 플랫폼 패권 경쟁 수혜주를 살펴보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뭐, 제주반도체, 강원칩스, 텔레칩스 주목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네, 그 조그만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거죠. 뭐, 조그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에 비하면은, 네, 아주 귀염귀염한 종목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자, AI 쪽에 대한 부분들, 뭐, 얼마 전까지 뉴스가 AI 거품이다, 끝났다, 상투다, 뭐 이런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IP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설계에 필요한 IP와 솔루션 업체. 솔루션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일단 설계 쪽에 필요한 거라고 하니까 네. 자, 제주반도체는 왜 올라가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멀티칩 패키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통신 장비와 산물 인터넷 등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강원칩스는 이러쿵저러쿵 해서 삼성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팹리스 고객사에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제공하고 있다. 너무 길지 이렇게 되면은 네, 대체적으로 그냥 만만한 것들 잡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네, 완벽한 수혜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네. 뭐 구글에 이어서 네, 구글은 오픈 AI에 이어서 이제 제미나이 1.5%를 네, 공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발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마존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메타만 이제 나와주면 되는데 이 메타가 나오는 게 삼성하고 손을 잡고 나올 것인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저거 보고 왔다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되죠? 네. 자, 코인 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1억권 재돌파할 것인가? 이런 뉴스 나왔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최근에 22일 만에 9천만원대에 다시 진입하게 되면서 1억 재돌파까지 가능한가?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 2억 원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정말 그런가? 라는 것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아직은 나도 잘 몰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감기 효과도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저는 잘 모르지만 네,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사실은 관심이 없지만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중국에 대한 견제입니다. 미국의 바이오 보안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 중국을 또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을 통과한 바이오 보안법이 무엇이냐? 중국 특정 바이오 기업들과 계약하거나 대출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이오까지도 중국 안 돼.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철강, 바이오, 뭐 관세를 올리든 규제를 가하든 이런 모습들로 해서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사 이익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고는 있는데 이게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반사적인 어떤 부분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전에 그 미중 무역 분쟁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중국을 막 때려요. 중국이 발끈해가지고 같이 반대를 막 때려. 서로 막 치고받고 막 해. 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으면 어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약간 좀 피곤한 상태죠. 물론 우리는 지금 미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 많이 미국 쪽으로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네, 미국 쪽이 이게 막 좀 더 우세하게 싸우면 우리한테 좀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주는 영향력도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평화롭게 가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 미국이 그냥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고 중국이 지금 약간 네, 으르렁 대고 있어요. 네, 그냥 반등 확 그냥 해버릴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난 무역 분쟁 때 깨갱하고 네,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또 나오게 된다면 좀 걱정스럽긴 하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자, 전기차 쪽 관세 때리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주도 들썩, 철강주 쪽 관세 때리니까 철강주 쪽 들썩, 네, 이제 바이오도 들썩,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중국을 얼만큼 더 때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들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미국 쪽에 많이 붙어 있고, 자, 지금 수출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당장은요. 네. 근데 싸우지 않고 가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반에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2명이 있어. 얘네들이 평생 사이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서로 싸움을 붙어가지고 막 반 분위기가 그냥 완전 냉전이야. 얘한테 가서 뭐 친한 척하기도 그렇고 쟤한테 가서 친한 척하기도 좀 그렇고 막 이상한 분위기야 막. 근데 이렇게 된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웠어. 네, 그럼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엄마 눈치도 봐야 되고 아빠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네, 대신에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아빠가 좀 우세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막 치킨이나 통장을 막 사먹을 수 있어서 좋죠. 엄마가 좀 우세해. 그러면은 엄마가 또 기분이나 용돈도 주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국제관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모습이고 테슬라 0.49% 상승했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참고하시고 2분기에는 실적 기대감 좀 나온다 여기 있는데 2분기에 실적 늘어나는 기업들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코스피 200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점점점 늘어나서 이번 1분기 때 네, 53건이나 있었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들 컨센서스에 비해서 좋아졌다 뭐 이런 거잖아요. 2분기에는 조금 더 컨센서스를 좀 제대로 좀 잘 해가지고요. 지금 뭐 실적 좋은데도 뭐 그 예상치에 미치지 못해서 어닝 쇼크니 뭐 이런 이상한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잡은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면 긍정적으로 좀 시장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게 생각됩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이후의 실적들 굉장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실적 같은 경우는 1분기가 맛보기였어요. 2분기보다 또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2024년 올해 정도까지는 기업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실적 나빠지는 기업들은 좋지 않겠지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졌어? 겁먹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전망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지지선 근처까지 내려왔어? 좀 더 사봐. 네, 이런 식으로 가셔도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자, 방산주 쪽. 자, 정책금융 신용론에 계약 해지 우려감이 있다. 뭔가요, 이거? 하나 에어리시스템, 현대로템, 폴란드 2차 계약 자동 해지 가능성도 있다. 무엇 때문일까요? 계속적으로 이제 이거 수주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실적이 증가하니까 좋은 쪽이 되는 건데 뭔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가 보네. 이달 들어서는 주가가 조금 내렸다. 현대로템도 그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K방산의 호황을 전망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다 아는 얘기입니다. 중동지역,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증강 흐름 등등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이달 발생한 인도네시아 일방적인 KF21에 대한 기술 이전 및 개발 분담금 삭감 요구. 왜 그랬을까? 자,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이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 분담금 규모를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처음엔 조금 많이 잡았다가 이쪽에서 감당하기 좀 어려운데? 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약간의 뻥투기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네. 이게 지금 근데 좀 너무 세게 나갔다. 그죠? 개발비 8조 8천억. 그 다음에 여기에 20%인 1조 7천억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6천억으로 낮춘다고요. 그러면 개발비가 8조 8천억인데 6천억만 내면 도둑놈인가? 라고 돼야 되는 겁니까? 와, 이거 조금 그렇다, 그죠? 네. 1조 원에 달하는 미납 분담금이 발생한다. 미납 분담금이 발생한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정부가 손해를 떠안게 되었다.
요거는 조금, 네, 안 좋은 소식이긴 하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기존 방산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에 대한 신중론, 정책금융, 이 금융기관들의 보증,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뭔가 그 실효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이게 잘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 네. 지금 이제 이런 그 변수가 좀 존재하게 되는 상태에서 안 되게 되면은 2차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애매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정부가 또 이렇게 되면은, 네, 뭐, 10,000원짜리 팔아먹자고 20,000원의 단가를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하다, 그죠? 네. 어쨌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방산주들 움직임 잘 보시면 주가가 그동안 좀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와도 되잖아요. 조정 나올 때 꼭 이런 뉴스 나오더라. 그죠?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이것도 중요한 건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 예상치는 괜찮아 보이죠?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AI 가속기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 중 AI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50%로 늘어날 것이다. AI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전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고, 엔비디아가 주도적 역할을 계속한다면 이 HBM 쪽에 속해 있는 국내 종목들에게는 관심이 더 커질 것이다. 뭐 뒤에 있는 종목들은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일각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피크아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빅테크 등 AI 구매자들의 설비 투자 가이던스 상향 움직임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즉 실적이 너무 많이 나왔 거 아니에요? 더 올라가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설비 투자나 이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런 그 투자 그 가이드라인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 즉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AI 가속기 더 필요해 내놔요.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2024년도에는 그리고 물량이 없다라는 거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맥시멈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더 증가하는 형태가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내가 신규 계약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많이 만드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 좀 줘봐요. 근데 품절인데 지금 더 팔리고 안 팔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24년도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그 다음엔 별로 없는 것 같고,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이 직접 투자 평가 해가지고요. 평가액이 사상 첫 100조 원을 돌파했다. 1년 전 대비해서 50% 증가했대요. 국내 주식에서 돈 못 벌고 해외에서 돈 버니까 좋긴 좋은가 본데. 자, 근데 미국장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네, 국민연금이 그래도 이번엔 투자를 잘 했는가 보죠? 네, 그래서, 요건 좀 좋은 소식이겠네요. 여기서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벌어오면 그걸로 된 거야. 그죠? 점점, 네, 좋아지고 있다. 근데, 국내 주식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는 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큰, 네, 역할을 해준 거는 이런 거겠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피버스 ETF, 네.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엔비디아가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아마존, 지금 다 AI네요. 그죠? 이쪽으로 집중해가지고 진행이 됐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증가한 종목은 테슬라, 적게 늘린 것은 애플. 그러니까 테슬라를 또 가장 많이 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국민연금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그래도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번에는 잘했어 국민연금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이사항은 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주말이잖아요. 주말이기 때문에 살짝 약보합 출발했다가 분위기 보고 치고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주말장에는요 오히려 좀 내렸다가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렸다가 올라오는 거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 이게 가장 주말엔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점에 일단은 미국 시장도 조금 어수선하고 하니까 살짝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 과정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서두르지 마시고 또 주가 조금 변동성 있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아침에 떠서 시작하는 겁니다. 떠서 시작하면은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 얘기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뉴스거리가 좀 많고 뭐 중구난방이라서 하나로 집중하기 좀 어려웠고, 그래서 오늘 이 네이버 화면으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훑어보시고 가시면 별거가 없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판단하시고요. 주요 뉴스에는 이제 HLB 소식도 있었고요. 뭐 등등도 있었는데, HLB는 이제 FDA 승인 오늘이죠. 오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거기에도 관심이 좀 몰릴 텐데요. 좋게 나와도 별로, 나쁘게 나오면 더 나빠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되고요. 특이사항도 있으시면 뭐 더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 해드렸던 이야기들이라서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파이팅! 네, 좋은, 네, 오늘 하루 또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